2008년도는 이제 외채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만 따졌다면 24년도에는 외채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또 내국인이 해외 투자를 미친 듯이 급증을 시키면서 국내 원화를 팔고 달러를 매입하는 수요가 더 많아지면서 달러는 더 수요가 급증하고 원화의 가치는 더 낮아지는 그런 리스크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더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세안패스의 조유준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미친듯이 밀릴까? 정말 기업들에 대한 원망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걸 좀 컨텐츠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1일 어제부터 갑자기 이제 주가가 미친듯이 또 밀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기타 등등의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주가가 미친듯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정 한두 종목만 주가가 밀린다면은 이해를 하겠지만 모든 종목이 이렇게 동시에 밀릴 때는 시장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기업들의 일일 주가 패턴을 좀 살펴보니까 비슷한 시간대에 이렇게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주가적으로 나타나시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뭔가 지금 비슷한 하나의 이유로 인해서 모두가 동시에 이렇게 붕괴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 관점으로 이제 보니까 저는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원화의 약세 그리고 달러의 강세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때만 보더라도 2023년도 초 전까지만 보더라도 원화가 엄청나게 약세가 되니까 주가들이 다 미친듯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 원화의 약세가 이뤄졌을 때 외인들이 환차손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주식들을 미친듯이 파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원화의 약세가 가파르게 두드러질 때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해외 투자를 엄청나게 늘렸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지 모를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늘려왔거든요, 그동안. 그러면서 이분들도 엄청나게 셀 코리아, 바이 아메리카를 하면서 미친 듯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의 약세는 더 두드러지고 외인들도 팔고 기관도 팔고 개인도 파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가장 최근에도 이제 달러의 강세, 원화 약세가 다시 나오면서 코스피가 이렇게 밀리고 우리나라 주요 기업인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최근에 다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달러의 강세, 원화의 약세가 문제다라고 하면 트럼프 랠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랠리를 통해서 환율의 변화가 생기고 그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더욱 심리적인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외국인들의 이탈이 첫 번째일 수가 있고 두 번째 내국인들이 국내장을 사지 않고 더 이상 미장의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면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그러니까 달러의 수요가 더 많아지고 원화의 수요가 더 낮아지는 이런 게 점점 가속화되면서 이거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예시로 우리나라 대표 투자자인 국민연금만 보더라도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이게 단위가 지금 조원입니다. 이게 보면은 19년도부터 미친 듯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전체 규모가 19년만 하더라도 해외 투자 금액이 166조 원이었는데 이게 24년도 2분기 기준으로 390조 원까지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390조 원만큼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해외 주식이 사지니까 원화의 약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부가 유출이 되니까 그만큼 달러의 강세, 원화의 약세가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것도 이해는 돼요. 어쨌든 연금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지 이걸로 이제 연금을 커버를 칠 수가 있으니까 국장보다는 당연히 미장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보면 역시 지역별로 보면은 북미가 67% 가까이 이 390조 원 중에서 67% 그러니까 한 200조 원 정도가 아니면 그 이상이 지금 북미에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 종목이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애플을 13조 원어치 가지고 있고요.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 자산의 4%가 애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1조 원, 전체 자산의 3.5%, 아마존, 엔비디아, 이 미국 주식 상위 4개만 합쳐도
전체 연금 해외 주식 투자 금액의 10% 가까이가 미국 대표 종목에 투자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주식 규모를 보니까 158조 원밖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 규모가 20년도 대비 오히려 과거 대비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매력도를 크게 못 느끼고 있고 오히려 해외 시장의 매력도를 더 느끼면서 해외에 엄청나게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였다. 이게 이제 19년도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국민연금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이 오히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국장이 투자했으면 국민연금이 지금 손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히려 미장이 투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낸 연금을 나중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더 생기는 거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국내 증시, 국내 시장의 매력도가 크게 낮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은 미장에 대한 투자 비중은 이렇게 크게 늘렸고 거의 200조 원 가까이 늘렸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20년도 대비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확연하게 포트폴리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전 국민 기관 투자자 포함해서 보니까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그 증권 투자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억 달러거든요, 단위가. 19년도에 5,778억 달러가 해외로 나가 있는 증권 투자였습니다. 5,700억 달러면은 약 6천억 달러로 잡고 한 600조에서 700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2023년도 5년 만에 8,600억 달러 정도, 거의 9천억 달러까지 됐으니까 거의 이게 1,000조 원 이상 되는 엄청난 금액이 지금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투자를 하겠어요, 해외에? 글로벌 주식이 계속 상승을 하니까 이렇게 이유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08년도 당시 금융위기 때 증권 투자 자산 총액이 이 파랑 색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미친 듯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서 해외에 나간 그 증권 투자 금액이 미친 듯이 늘어나면서 거의 1,000조 원 이상이 나오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23년도 이후에 24년도 1, 2분기만 보더라도 더 늘었습니다. 2023년도 4분기에 아까 8,576억 달러, 거의 1,000조 원 이상이었는데 이게 24년도 1분기에 9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2024년도 2분기에 9,300억 달러, 거의 1,200조, 그 1,300~400조까지 엄청나게 해외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원화를 바꿔가지고 원화를 팔고 이거를 달러든 어떤 해외 통화로 바꿔서 해외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다 또는 해외 증권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원화의 약세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경기나 국내 원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점차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외환 보유고로 방어할 수 있는 한계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원화가 잠깐 강세가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시 원화의 약세, 달러의 강세가 또 가파르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외환 보유고의 지출을 허용할 거냐를 또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외환 보유고도 지금 23년도 말 기준으로 4,200억 달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500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4,2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가 빠지고 3,900 몇십억 달러로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또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한국이 지금 심상치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기준으로 이제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 그래서 뭐 실탄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막 나오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23년도 장단기 외채 합계는 6,600억 달러입니다. 거의 800조 원. 그러니까 거의 50% 이상이 더 큰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채를. 근데 이게 언제랑 좀 비슷한 모습이냐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때 보면은 외환 보유고가 장단기 외채 합계 대비 한 50%, 한 30~40% 적거든요, 이 모습이. 그래서 이게 지금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은 커졌는데 장단기 외채도 커졌고 2008년도와 지금이 또 다른 거는 해외로 나가는 증권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국내 사람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바꿔가지고 해외 투자하는 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또 유출도 빠르고. 그래서 이중적인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상당히 똑똑해져가지고 이거를 정말 잘 활용을 하고 리스크를 해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장기 외채 말고 단기 외채만 보더라도 벌써 외환 보유고의 32%나 될 정도이고, 달러의 강세가 더 두드러졌을 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또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마냥 안전한 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안전이라는 게 뭐 국가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안전이 아니라 증시나 원화의 가치로 봤을 때 우리에게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를 내년도와 내후년도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이 외국으로 나가 있는 투자 금액은 외환 보유고보다 큽니다. 8천억 달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아까 4,200억 달러 이 정도였잖아요. 훨씬 더 클 정도로 나가 있는 거고, 더 유출될 수 있다 이거죠. 국민연금도 이렇게 뭐 390조 원 정도 나가 있고, 우리나라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이미 해외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고, 연기금만 보세요. 22년도 대비 이렇게 가속화되는 게 보여지잖아요. 해외 투자가. 이런 게 보여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투자자들의 트렌드로도 봤을 때 계속 매년 가속화되고 있는 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2007년도에서 9년도 초까지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던 그 시점에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은 미국 증시가 거의 50% 가까이 밀렸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 정도 50% 정도 밀렸었는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를 더 같이 겪었냐면 원화의 가치가 또 50% 가까이 약세가 또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환에 대한 손실까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글로벌리 봤을 때. 그리고 지금의 현재 상태를 봤을 때는 원화를 바탕으로 투자하는 이 시장이 리스크가 조금 더 높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심지어 오히려 제가 깜짝 놀란 게, 인도네시아는 개발도상국이에요. 근데 그 개발도상국이고 최저임금이 뭐 40만원, 뭐 30만원, 뭐 지역별로 더 낮은 데도 있고, 단순 가공 이런 노동력을 제공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원자재가 많이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오히려 원화랑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비교해보니까 루피아가 강세가 되고 있어요. 불과 몇 달 만에 루피아가 원화 대비 3% 이상 강세가 됐더라고요. 과거에는 100루피아를 사려고 8.5원 정도만 줬으면 됐다면, 지금은 100루피아를 사기 위해서 8.9원을 줘야 돼요. 그만큼 원화가 약세가 됐다라는 거죠. 또 상대적인 게, 인도네시아는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보면은 해외 투자를 못해요. 재작년이었나? 그때 이제 국민연금 투자이사님을 인터뷰를 해서 그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져 있는 인터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물어보니까 해외 투자를 못하고 국내 채권이나 이렇게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발도상국이고 그 운용 금액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환의 강세도 일어나고 있다, 원화 대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유독 심각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틈만 나면 진행하는 물적 분할로 기업들이 뭐 종합적으로 묶여 있다가 갑자기 어느 한 섹터가 터지면 그 섹터만 물적 분할해가지고 또 상장을 시키고,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 주주들이 갑자기 바보가 되는 거죠. 이 물적 분할해가지고 여기는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는 급등을 못하니까 밸류가 오히려 분할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주의 가치가 하락이 되거나, 아니면은 주주에게 환원이 너무 낮은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려드린 컨텐츠 맥도날드나 뭐 다른 기업들 보면은 뭐 치폴레라든지 영업이익의 뭐 50% 60%까지 막 자사주 매입을 하고 막 받쳐요, 주가를 계속.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낮지만 자사주 매입도 너무 적어요. 그러다가 주가 안 오르고 뭐 계속 부진하면은 또 잘 나가는 섹터 빼가지고 물적 분할해서 또 IPO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손실은 주주가 다 가져가는, 이런 너무나 미국과 다른 문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주주들이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개인들은 계속 손실을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정상적인 행태인가.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대단히 똑똑해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 이 행동을 한다라는 게 정말 잘못된 액션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금을 조달하고 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2024년도는 2008년도와 다른 게, 2008년도는 이제 외채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만 따졌다면, 24년도에는 외채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또 내국인이 해외 투자를 미친 듯이 급증을 시키면서 국내 원화를 팔고 달러를 매입하는 수요가 더 많아지면서 달러는 더 수요가 급증하고 원화의 가치는 더 낮아지는 그런 리스크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더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경제 성장이 미친 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 성장률도 줄어들고 있는 이런 단계이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미국이 지금 계속
똑똑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최대 소비 시장에서 뭔가를 팔려면 여기에 공장을 짓고 여기에 투자를 해라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미끼로 계속 이쪽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미국 시장을 놓칠 수 없으니까 계속 또 투자를 그쪽으로 늘리고 여기 투자해놨는데 저쪽에 또 투자를 하고 현금도 계속 고갈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런 시장들이 또 치킨 게임들이 또 일어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못 벌고 투자는 투자대로 해야 되는, 그래야지 도태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정말 힘든 시기를 또 겪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정말 좀 더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2008년도와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나올 때 뭔가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 사람들이 미국 시장을 갈까? 미국의 어떤 부분이 우리나라와 다를까?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기회를 잡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지금 전자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미국 기업들이 도대체 뭐가 다를까? 세부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에 엄청나게 영업이익 남기는 이익으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를 받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도록 미국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전자책을 쓰고 있고 올해 말에 출판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사전 예약을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출판을 할 때 전자책 출판에 대한 알림을 보내드리고 혜택도 제공을 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채널에 이제 요즘 멤버십 회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혜택을 좀 드릴까라고 하다가 최근에 뭔가 시장에 이슈가 생기거나 뭔가 어떤 잠재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 예를 들어서 뭐 11월 중순쯤에 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연체율 3분기에 대한 대출 연체율이 발표가 되는데 그때 뭐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것이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커뮤니티 글로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따로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 의견들을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멤버십 가입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